사실 너는 이거 못 풀었지? 시간 모자라서 못 푸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순서대로 풀면 한번 해봅시다. 뭐부터 할까 얘들아? 너네가 너 현대식? 네, 31번. 뭐 나는 반대 없다? 반대 없어? 그럼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자 보기부터 봅시다. 얘들아 모의고사 문학 풀 때 보기부터 봅시다. 알겠지? 네.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에선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대. 시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상황, 정서, 태도를 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태도를 보라는 거지. 인식을 보라는 건.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 시에서 잡아가야 되는 건 무슨 내용인 거냐면 봐봐. 이 현대 부분에서 잡아가야 될 거는 부정을 단순히 부정으로만 보지 않고 극복까지 바라보는 거야. 그지? 그럼 가나 둘 다 이거란 얘기야. 그래서 가의 화자는 바닷가에서 과거의 긍정적 기억을 떠올리며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한편 나의 화자는 자연물의 모습을 제시하고 그들처럼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숭고한 태도로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얘들아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거? 보기를 딱 봤어. 네. 그럼 이거 까먹고 쉬러 가면 안 돼. 그지? 끄고 그대로 쭉 끄고 와. 가의 화자는 바닷가에서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면서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거야. 가시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제목부터 보자. 향수래 향수. 이제 얘들아 문학 작품에서 어지간히 향수 나오면 우리가 아는 칙칙 뿌리는 향수 아닌 건 알아야 된다. 한국 고등학생이면 이거 뭐에 대한 향수야? 옛날 기억. 그래 옛날 기억 맞아. 그리고 보통 이 향수는 고향에 대한 향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나는 표면적인 화자가 등장하네. 그치? 나는 바다로 걸어간다. 우리 보기를 봤었어. 보기를 봤으면 바다라는 공간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정도 알아야 돼. 바다는 어떤 공간이야? 긍정적인 공간이야. 바다로 걸어간다. 노란 호박꽃이 많이 핀 돌담을 끼고 황혼이 있다. 얘들아 뭐 노란 이런 거 보면 시적 허용 이런 거는 대신해서 내도 쉽게 잡아야 된다. 그지? 자, 황혼이 시간적 배경만 던져주고 있어. 황혼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 돌담을 걸어 돌아가면 바다가 소리쳐 부른다. 유치하긴 하지만 자세히 볼게. 바다가 소리쳐 부르는 거 뭐야? 바다가 소리칠 수 있어 없어? 외인법. 유치하지만 현대신이니까 좀 잡을게. 대신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닷소리에 내가 젖는다. 내가 젖는다. 반복하네. 그죠?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다. 얘들아 차다라는 느낌은 어때? 안 좋은. 그치? 일단 우리 표현법에서 보자. 차다라는 표현법은 우리 감각적인 표현이지. 감각 중에 무슨 감각이야? 촉각. 그치? 그리고 느낌은 어때? 부정적이야. 그치? 그러면 어때? 바다의 공간과 차가운 공간은 부정이지. 근데 이 찬 게 뭐가 찬지 보자.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다래. 그럼 결국에는 이 부정적인 건 생활이 찬 거야. 그지? 그럼 사실 진짜 크게 대조되는 건 그러니까 바다는 긍정이지 생활이 부정이지. 요 두 개가 대비되는 거지. 맞아? 내가 삶는 생활의 공간이 지금 부정적인 거야. 감정이 상처인 거지. 요새는 모든 것이 짙은 커피처럼 너무도 쓰다. 그래서 이것도 감각적 표현이야. 이게 뭐 나와? 미각 나온다. 낯선 감각 두 개 나왔다. 그지? 우리 너네 현대시 볼 때 학교에서 배울 때 촉각, 미각 잘 볼 일 없지? 특히 얘가 진짜 볼 일 없다. 그지? 알아두자. 얘도 지금 부정적이야. 그지? 대놓고 쓰다고 했으니까. 현대시보다 솔직합니다. 나는 고향에 가고 싶다. 고향은 어떤 공간이야? 긍정적인 공간이겠지. 고향의 숲이, 언덕이, 들이, 시내가 그립다.
어릴 적 기억이 과거가 파도처럼 달려든다. 얘들아, 숲이, 언덕이, 들이, 시내가 이런 거는 반복해서 뭐 하고 있어? 나열하고 있다. 나열. 그지? 표현법도 기억해두자. 바다가 어머니라면 하고 나는 생각해본다.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다. 바다는 긍정적인 거야. 보아니 어머니라고 비교까지 하면서. 그지? 안기어 나이같이 부드러운 물결을 쓰고 맘 편히 쉬고 있다. 물결을 쓴다는 표현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표현인 거야. 여기서는 수평선 아득히 아물거리는 은색의 향수. 나는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깁는다. 여기 모래벌에 주저앉아. 그죠? 과거에, 그러니까 바다의 공간에서 삶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삶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지? 삶의 상처, 찬 물방울 같은 짙은 커피같이 쓴 이러한 생활을 바다라는 공간을 통해서 극복하고 싶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냥 보기에서 부정적인 공간은 극복의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나시 볼게. 나시는 핵심이 뭐냐면 자연물을 제시하고 그들처럼 숭고하게 살겠다라는 거야. 일단 세팅을 좀 볼게. 기본적으로 나시는 자연물 제시 태도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보자. 꽃 사이에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자연물 뭐 나왔어? 해바라기. 그럼 해바라기를 보고 태도가 튀어나오겠지?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넋을 살게 하라. 그치? 하늘을 받든데 그러게 이 하늘은 어떤 공간이야 얘들아? 긍정적 공간이야. 그렇게 살게 하라라고 명령형 어미 쓰고 있다. 맞나? 그치? 해바라기를 보고 어떠한 특정한 태도가 나왔어. 그치? 무슨 태도인지는 잘 모르겠다만 태도가 나오긴 했어. 일단 보자. 계속 보면은 가시밭길을 넘어 극히 웃는 한 송이 꽃은. 얘들아, 가시밭길은 어떤 공간이야? 그치? 가시밭길 부정이야. 한 송이 꽃은? 그치? 한 송이 꽃은 긍정이야. 자, 눈물의 이슬은? 눈물의 이슬은 어때 얘들아 그러면? 보자. 이거 선지 선택할 때 나오지? 가볼게. 3번이잖아 이거. 32번에 3번 선지 한번. 32번에 3번이 아닌데 어디지? 32번에 4번 선지다. 그지? 4번 선지 볼게 얘들아. 나에서 웃으며 가시밭길을 넘은 후에야. 그지?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은 이라고 하려면 눈물의 이슬이 긍정이어야 이 문장이 옳지 않나? 4번 문장이 옳은 문장이 되려면 눈물의 이슬은 긍정적인 결과값이어야 돼. 맞아? 근데 이 시에서 눈물의 이슬은 어떤 거야? 얘 긍정적인 거야? 그치? 시를 보면 가시밭길을 넘어 극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고 펴야 돼. 그러니까 이 한 송이 꽃은 가시밭길이라는 공간에서 부정적인 효과 하나, 그지? 눈물의 이슬이라는 부정적인 걸 맞아야 잘한다고. 맞지? 그러면 33번에 4번 선지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가시밭길을 넘은 후에야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에서 눈물의 이슬을 한 송이 꽃이 받고 있는 거지. 둘 다 부정 성장 과정에서 느껴야 하는 고통인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한 송이 꽃인 거다. 그지?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르르기에 삶과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그러니까 뭔가 꽃이 피기 위해서 이런 삶과 육신의 고통을 달게 받으려는 태도가 보이고 있어. 괴로움도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 마음나라의 원광이 떠오르니라. 괴로움, 슬픔, 고난 다 부정이지?
사랑, 원광 이건 뭐야? 긍정이지. 괴로움, 슬픔, 고난을 이겨내면 사랑과 원광이 온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돼. 위에 건 풀어서 푸르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반복.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 같이. 노고지리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고지리라는 제목물이 꼭 뭔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만들어 그 속에 높은 덕을 살게 하라. 자 얘들아, 이거 선지에도 있는데 이 시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나시 어때? 다시는 수미상관이 또 수미상관 맞는 거야? 학교에서 수미상관이라고 했어? 제가 필기한 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5번 선지 때문인데 31번 5번 선지야. 가볼게. 수미상관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일단 정답 선지는 안 돼, 그지? 가가 수미상관이 아니거든. 가나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서 정답 선지는 아닌데 학교에서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나시도 수미상관이라고 볼 수는 있다. 알겠지?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수미상관이라고 설명하셨다면 수미상관이 맞아. 우린 지금 내신 시험이니까. 이거 나도 수미상관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는 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수미상관이긴 합니다. 자, 31번 그대로 문제 볼게.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어떤 게 명령 어조였지? 나시에 살게 하라, 달게 받으라. 그지? 요런 거였다. 2번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가에서도 반복했어. 내가 젖는다. 나에서는 푸른 하늘로 반복했죠. 그리고 수미상관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동일시구 반복은 납득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지?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정답 2번. 한번 일부 시행을 명사형으로 종결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런 표현 둘 다 없다. 명사형을 종결하는 시는 많아 얘들아. 둘 다 없을 뿐이야.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대상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얘들아 둘 다 색채어는 있어. 그지? 가의 노란 호박꽃, 니은의 나의 푸른 하늘. 근데 색채어에 대비가 없어. 색채어는 쓰인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야? 가시는 촉각, 미각, 시각 다 쓴 거야. 그래서 사실 까놓고 말해서 시각적 표현이 없는 시는 우리 시에 존재하지 않아. 아니, 상식적으로 시각적 표현도 없으면은 시가 될 수는 있지 물론. 뭐 이렇게 점집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그래. 수미상관 기법 5번 선지는 얘기했습니다. 32번 보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짙은 커피처럼 너무도 쓰다. 일상의 삶에서 받는 느낌을 미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까지 맞다, 그지? 그래서 화자가 삶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사용하고 있다, 맞지? 삶에서 느끼는 고단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해서 생활에 대한 거랑 같이 연결해서 봤었지. 이제 파도처럼 달려든다. 기억이 걷잡을 수 없이 떠오르는 상황을 역동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맞아, 역동적이지?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 숲, 언덕, 들, 시내 막 걷잡을 수 없이 떠오르는 걸 표현한 거였어. 정답 맞아. 3번 정답 선지지? 적절하지 않다 얘가. 날개같이 보드라운 물결을 쓰고 물결에서 연상되는 느낌을 촉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까지는 맞아. 그치 얘들아? 물결을 쓴다며, 그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화자의 기대? 이 시가 이런 기대를 말하는 시였어. 그렇지? 소망이야, 소망. 근데 봐봐, 소망인데 그 정말 기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 결국에는 소망이야. 소망과 기대는 연결될 수 있는데 이 디귿 구절은 이게 막 기대를 하려고 쓴 구절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감정 아니야? 디귿 구절만 봤을 때. 이건 구절에 대한 문제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를 화자의 기대가 아니라 위로라고 표현해야 돼. 디귿 구절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시 전반에서는 뭐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 뭐 소망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디귿 구절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좋은 접근이야, 알겠지? 리를 보자. 얘는 보면은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햇살을 향하는 대상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시각적 이미지 맞나? 그지? 햇살을 취하고 해바라기로 표현하여 하늘에 대한 화자의 동경, 그지? 하늘을 받들어 살게 하라고 했으니까. 미음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 같이 날아오른다. 상승적 이미지 맞죠? 거기다 상승적 이미지 표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마음. 계속 아까부터
태양을 받들고 그러니까 하늘을 받들고 하늘로 나아가려는 화자의 기대감을 보여준다, 그지? 33번 볼게. 정답선지는 골랐다. 4번, 그지? 1번부터 볼게. 가에서 생활이 차다고 느끼는 것과 나에게서 괴로움과 슬픔이 언급되는 것은 화자가 자신이 언급하는 것은까지 끊으면 시에 대한 내용이야, 맞지? 그 뒤는 그리고 보기에 대한 내용이거든.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보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맞아? 네. 2번. 가에서 바다를 보며 고양이 모습과 어머니의 품을 떠올린 것은 시에서 고양이 모습, 바다를 통해서 어머니의 품 떠올렸지? 네. 현재 화자가 있는 공간을 통해 과거의 긍정적 기억이 환기된 것. 과거의 긍정적 기억이 다시 떠올랐죠? 맞는 선지입니다. 3번. 가에서 모래벌에 앉아서 찢어진 추억의 천막기를 깁는 것은 화자가 추억을 되새기며 현재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그지 얘들아? 천막을 깁는 게 이렇게 깁는다고. 뭔 말인지 알지? 네. 그거 한다는 거야. 추억을 깁는다는 건 생활에서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거야. 5번 선지. 고난을 사랑해야 원광이 떠오를 수 있다. 이건 맞지 얘들아? 네. 우리 아까 4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순서가 틀렸어. 그지? 근데 5번 선지에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 원광이 떠오른다고 했으니까 맞아.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은 고통을 수용해야 부정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맞지? 정답 4번이야. 현대식 보기 현대식. 저기 교재. 잠깐만. 저기 이제 그 영어가. 오케이. 다들 가야 되면 가고 나는 쭉 찍도록 할게. 그러면 일요일날 조심히 가고 선생님 연결해서 찍어보도록 할게. 오늘 올라오나요? 오늘 같이 올릴 거야. 별로 안 길 걸? 네? 별로 안 길 거라고. 소설도 다 안 읽을 거라서. 다 읽을 필요가 없잖아, 사실. 내용만 적으면 되니까. 내 계획은 30분 안에 회차한 겁니다. 30분 안에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찍은 게 한 17분 되거든. 소설은 다 안 읽을 거니까. 했지? 오늘 가고 정답은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혹시 과학 공부할 때 그 약간 개념을 좀 많이 봐야 되는 문제를 열심히. 개념 봐야지 개념. 근데 과학을 나한테 물어봐도 되나? 쌤 과학 못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최준영 선생님 거 아세요? 알지? 지혁쌤. 저희 당 최준영 쌤. 최진욱 쌤? 최준영. 몰라. 몰라. 김영민 쌤 아세요? 김영민 쌤은 알지. 청소하시는 분. 다 알지. 웬만하면 알아. 오래되신 분들은. 성원 쌤. 영원 쌤? 알지. 이용재 쌤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 이분이 10년 동안 김영민 쌤 알지. 이미지가 그렇게 됐어? 일단 오케이. 영상 봐라. 오늘 올라오니까 그만을 보고 오세요. 또. 안녕히 계세요. 그래. 난 더 수고해 볼게. 몇 분부터 보고? 14분부터 보라고. 현대 소설입니다. 아내와 동행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붙였다. 나는 1인칭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이고, 보기부터 보면은 보기를 참고하여 읽기를 감상하는 37원 보기부터 볼 겁니다. 파편은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다양한 인물을 통해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인물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제시합니다. 보게 되면 작품에는 전쟁의 폭력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이제 우리가 소설을 다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인물이냐? 삼촌 나오고요. 삼촌이 첫 번째 표현한 인물입니다. 삼촌 나오고요.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자기 안에 갇혀 부정적 기억을 외면하려는 인물은 주인공 나가 되겠죠. 그리고 고향과 가족을 잃고 살아가는 인물은 여기서 등장하는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삼촌, 나, 아내 이렇게 세 인물이 지금 우리가 읽을 구절에서는 나오게 되고요. 이를 통해 전쟁은 종전 후에도 인물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극적 사건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A 부분을 읽어보면은 A 부분 간단하게 생략을 하면은 숙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가? 즉, 이 삼촌의 죽음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라는 건데, 이것은 여기서 보면은 한 세계의 완전한 종언을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이 삼촌의 죽음은 한 세계의 종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한 세계의 끝이라는 건데, 이 한 세계는 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었던 이 과거를 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인물은 아까 보기에서 봤던 것처럼,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기에서 봤던 것처럼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자기 안에 갇혀 부정적 기억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정적 기억을 숨기고 외면하고 살아가서 이 아내라는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도 나는 이거를 숨기고 있습니다. 즉, 이 아내에게도 이 한 세계의 이야기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쭉 내려가다 보면 나오는 마지막 A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마지막 부분 넘어가서 쭉쭉쭉 가다 보면은 뭘 챙긴다고 그래? 내 양말이나 몇 켤레 누구를 돈 좀 하고 하면서 아내가 이 삼촌의 죽음에 장례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하지 못하는데, 보게 되면 이 아내는, 이 아내의 가족, 처가는 어떤 집이냐면, 처가는 월남 가족입니다. 우리 아까 이 소설이 전쟁 소설이라고 했는데, 이 월남이라는 건 6.25 때 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월남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는 나와 대조적으로 가족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느껴집니다. 실향민이었고 고향과 친지를 다 버리고 온 실향민이라는 의식이 언제나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집착도 별난 데가 있다. 하지만 기억 부분입니다.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쵸? 왜냐면은 이 한 세계 본인이 살아온 가족들에 대한 이러한 경험들을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고 또 이것을 외면하려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에게는 철저히 닫혀있는 세계였는데 그 앞에서 그녀는 종종 그런 눈빛으로, 무슨 눈빛? 나라는 인물을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곤 한 겁니다. 숙부는 그 세계에 속해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인 셈이다. 이 한 세계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물인 삼촌의 죽음인 거죠. 야네로스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면해 본 적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녀가 간직하고 있는 결혼 사진첩에도 그의 얼굴은 없다. 어머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혼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사람들의 그것도 사자의 얼굴을, 죽은 자의 얼굴을 내 아내에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할 없다고 나는 거듭 생각했다. 그래서 나옵니다. 나 혼자 다녀오는 것이 좋겠소. 그쪽에 이 한 세계에 발길을 들여놓는 일도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될 테니까, 즉 나와 아내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력 부분 줄거리입니다. 이제 고향과 연을 이끄는 채 살아온 나였죠. 외면하는 사람이라 했으니까 나는 삼촌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면서 과거를 떠올린다. 과거가 뭐죠? 한세계 이 나가 외면하고자 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의 가족은 사상운동을 하다가 전쟁 직전 종적을 감춘 아버지로 인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한다. 가슴에 부상을 입고 전쟁에서 돌아온 삼촌은 파편 제거 시술에 실패하여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간다. 보아하니 이 삼촌, 우리 보기에서 봤던 것처럼 전쟁의 폭력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이 삼촌이라는 인물은 보아하니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 나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사상에 의해서 피해를 본 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생전 내가 고인을 본 것은 7, 8년 전의 일이었다. 이 죽은 삼촌을 본 게 마지막이 7, 8년 전이라고 합니다. 내 어머니의 장례식 때 참석하지 못했던 그는 어느 날 불쑥 그것도 내 직장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니까 알고 보니 출가한 것 같대. 그렇구나. 그래서 오지 못했나 봐. 형수님께서 운명하셨다는 소리는 저 안에서 들었네. 지금이라도 무덤을 찾아왔으면 하는데 자네 그럴 만한 짬을 낼 수 있겠는가 하면서 B 부분이 나옵니다. 문제 내는 거니까 자세히 봐야겠지. 두말 없이 난 앞장섰다. 서둘면 퇴근 시간 전에 돌아올 수 있다고 어림했지만 물론 그렇게 되진 않았다. 근교라고는 해도 우리가 묘소에 닿은 것은 해가 설빛한 때였다. 우리 어머니의 봉고는 잔디가 제법 깊고 넓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는 지석 앞에다 이복들이 소주 한 병과 지치포 물쪽을 놓고 호주머니에 해서 꺼내 놓았다. 이게 뭔가 이 모시는 이런 모습들을 묘사하는 거지. 그러고는 허리를 꺾고 무릎을 꿇은 채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았다. 혼신의 힘을 당해 오열을 참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 눈물이 나는 거지. 그러나 끝내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그는 신음 같은 울음소리를 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묘에 가서 삼촌의 태도를 묘사한 거지. 그리고 돌아오는 차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 아버님 제사일랑 대신에 이제 형제겠지. 5일 중 적당한 날을 택하여 모시도록 하소. 가급적이면 중순 이전이 좋겠네. 보니까 이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못했어. 그리고 이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못한 건 어머니의 줄기찬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희망을 한번 보자. 우리 아까 전에 중략 부분에서 아버지는 사망한 게 아니라 종적을 감췄습니다. 아버지는 종적을 감췄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 소설 읽으면 우리 나오니까 좀 쭉쭉 부분을 생략하자면 죽은 게 아니라 사라졌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거라고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았는데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제사를 5월 중에 지내자. 그래서 쭉 보면 디귿 부분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상만을 차려왔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라고 합니다.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상,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쭉 내려가서 이 부분 봅시다. 이제 삼촌의 대꾸입니다. 이제 집에 자다가 가보라고 했는데 이제 뭐 괜찮다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도리가 아닌 줄은 알지만 어쩌겠어. 나야 워낙 그런 사람이 아닌가. 빈 껍데기만 남아서 넝마매로 굴러다닌다 뿐이지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난 거네. 우리 아까 전에 이 삼촌이라는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신체적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에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나 하니 여기서 진짜 모습 역시 잃게 된 인물이라는 거죠. 생각하마 기와 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할 따름일세. 그래서 쭉 가서 나는 그가 남긴 말을 곰곰 되씹었다.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삼촌은 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것이다. 즉 어머니는 이 부분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생존했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수 있었지만 삼촌은 5월 중순이라는 중순이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함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실종, 아버지의 생존과 죽음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무언가를 관계가 있고 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에 남은 상흔도 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대를 하고 돌아온 삼촌의 모습, 묵묵한 골방에 드러누워 누에처럼 보내던 생활, 제수술을 거부하면서 그가 내뱉던 말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 제대 후에 삼촌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보냐면 이 나라는 인물은 이 삼촌의 이런 전쟁 후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모습을 에서 무엇을 보냐면 사라진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 소설에서 우리가 본 부분은 끝이 납니다. 34번의 정답은 5번인데, 자, A는 내면의 서술입니까? 내면의 서술? 그죠? 나의 서술이 나오죠. 왜 특정 판단, 삼촌의 장례식에 아내를 데려가지 않고 나 혼자 가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유를 이야기하고, B는 행동 묘사, 어떤 누구의 행동을 묘사합니까? 삼촌이 어머니의 묘소에 가서 하는 행동을 묘사하면서 관찰 대상, 삼촌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5번은 정답, 34번 정답은 5번이 됩니다. 35번 볼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유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정답 1번인데 기억해보세요. 나가 처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있나? 기억은 보면은 나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나와 아내가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를 말해준 것이지 해당 부분이 뭔가 성찰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나머지 선지는 우리가 선지를 읽으면서 지문 내용에서 설명을 했었고,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께 질문하도록 하세요. 36번 한 세계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 세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 외면한 세계, 그죠? 나가 외면한 세계고, 이 세계는 즉 과거에 있었던 나의 상처, 나의 내면에 있는 이 상처입니다. 그래서 정답 선지는 4번이 됐는데, 나가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과거라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1번 보면은 나가 삼촌과 함께 속하여 있다고 하는 세계이다. 그저 삼촌이 이 세계에 남아있는 종원이다, 마지막 한 사람이다 라고 했고요. 나가 나의 한 세계는 외면한 걸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의 아내에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행적, 아버지의 사상 문제로 인해 겪었던 치욕적인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굳이 이 한 세계에 대한 걸 아내에게 밝히고 싶지 않아서 5번 삼촌의 장례식에 아내가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맞죠. 37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기는 함께 읽었고, 옳지 않은 선지인 5번 선지만 함께 볼 겁니다. 1번, 4번 선지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좋은 선지입니다. 5번 선지, 삼촌의 진짜 모습은 진작 끝났다며 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하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 끊으면 이건 그냥 소설 내용이죠. 지금 영상 촬영 중입니다. 가다가 이 부분은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 삼촌은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입니다. 보기를 보면은 전쟁의 폭력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고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간다. 보기에 소설의 말을 빌리면 어떤 표현이냐면, 소설에서는 마치 누에같이 있다고 한 것처럼 이 삼촌은 전쟁에서의 부상과 이러한 진짜 모습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했다? 이런 선지는 옳은 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그 넘어가서 이번에 38번부터 41번까지 있는 고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일단은 채미가가 나옵니다. 김기홍의 채미가가 나오는데, 채미가가 나오고 쭉 내리다 보면은 정원의 기왕전설이 나옵니다. 이 보기부터 볼게요. 문학 작품에는 삶에 대한 태도가 담겨있다. 가의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가난함 속에서도 세속적 욕망을 소탈하여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자,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나타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가에서는 안빈낙도의 태도가 조금 드러난다. 익숙한 단어를 한번 떠올려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글쎄는 밭에서 일구게 된 과정과 힘써 노력하는 경험을 제시해서 이를 통해 깨우친 삶의 이치, 즉 밭을
일부는 노력을 통해 삶의 이치를 떠올렸다. 뭐 이런 내용들 머릿속에 여기에 가져가 놓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부터 41번 지문 설명입니다. 방초 우거진 시냇가에 몇 간 초가 지어두고, 벌써부터 초가를 지어둔 거라고 봤을 때 이제 가난한 설명을 드러나죠. 아침 저녁 듣는 새 소리 새 울음뿐이로다. 시경석경 기대에 누워 살인문을 닫았으니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살인문을 닫았다 다시 해야 되는 경우 하면은 살인문을 닫았다 라는 표현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통해서 확세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겠지. 산과 신의 새로운 데에 구름 안개만 잠겨있다. 늘어진 푸른 솔은 늙은 줄을 모르거든. 가늘게 시냇물은 주야를 흘러간다. 담쟁이 풀 깊은 곳에 차들이 뒤 있으며 비바람 부는 세상. 자, 비바람 부는 세상. 자, 가의 화자는 안빛낙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치? 그럼 이 안빛낙도 하는 사람은 이 비바람 부는 세상, 즉 속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잡아둬야 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일단 단절됐고, 이걸 통해서 뭐냐면 속세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화창한 바람 번뜩 불어 산중에 봄이 왔대. 온갖 꽃이 피고 나비들이 넘놀고 경치가 무궁하고 눈앞에 보니 커다하이 드는 소리 반가이 보는 빛을 이른들 다 잃으며 니란셔 그려내리. 그러니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말하기도 어렵고 그려내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글씨가 보이나? 여러분한테? 뭐 보이겠네요. 다음번에 크게 잡도록 할게. 글씨를 글씨 안 보이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서 보면은 길고 긴 골짜기 굴레벗은 몸이 되어, 그러니까 속세를 탈출한 거지. 마음껏 논에다가 쭉쭉 보다 보면 붉은 채소를 읽게 삼아 아침 저녁 요기하니 요즘 같은 맛이구나 팔찜미를 아랑곳하겠는가. 여러분이 붉은 채소 문제에 나오게 되는데, 이 붉은 채소는 우리 아까 안빛낙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박한 음식입니다. 즉 소박한 음식에도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귀를 다 잊으니 평생 할 일 없어 청려장 여러분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돌길에 소성이니 버들에 바람 불고 솥 전나무에 달 비칠 때 마음속에 정당함이 해마도 간데 없다. 지금 자연은 굉장히 평온하다라는 겁니다. 연비어약 소기가 날아가고 물고기가 뛰어노는 자연에 대한 묘사입니다. 때때로 살펴보니 가을달 봄바람이 갈수록 흥미로다. 단사표음을 먹으나 못 먹으나. 여러분 단사표음 나왔습니다. 단사표음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붉은 채소와 함께 나올 건데 무슨 이야기냐? 굉장히 이것도 소박한 음식에 대한 표현이죠. 즉 이 사람은 안빛낙도 하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거울 가도 이런 거로 입으나 옷 입으나 빛없는 청풍명을 자연과 백년해로 하리라 라는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잡아두면 되고요. 나 보다 나는 신 아니죠 여러분.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의고사 풀 때. 근데 여기다 적으면 여러분이 잘 모를 테니까. 근데 뭐 나는 적을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 자, 을미년 봄 내가 처음 농사를 짓기 위해 두어 일항에 밭을 마련했다. 농사 짓기 위해서 마련했고 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 참 좋은 밭입니다. 어떤 곡식을 심어도 잘 자랄 땅이지요. 습하지도 않고 메마르지도 않아 수해나 가뭄이 들어도 별 영향이 없을걸요. 전에 이곳에 농사 지은 사람은 수확이 많았지요. 요즘은 농사 짓는 사람이 많지, 짓지 않는 사람이 많아 버려둔 지 5, 6년 되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비옥했지만 오랫동안 보였다는 극강이 아까워서 개간 행복으로 마음을 먹고 아주 단단한 농기구와 노른 농석군 몇을 구해 황소 두어 마리를 끌고 밭으로 갔다. 보니까 여러분 밭이 어땠어? 다 읽지는 않을게. 다 읽으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문은 여러분이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읽고 나서 풀었겠지 당연히. 푼 걸 내가 해설하는 거니까. 자, 보면 이 나 작품에서 이 밭은 보면은 지금 뿌리가 뒤엉켜 있어. 어떤 것들이 잡초와 가시덤불. 이 좋은 가시덤불이 농사 지을 때 있으면 좋은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얘들아? 그런 거 보니까 이 뿌리가 뒤엉켜 있는 밭이야.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 그래서 괜히 힘만 쓰고 개간도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까지 하고 있어. 하지만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 두 번째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밭을 읽으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 다음 문단에 잡초의 뿌리를 끊고 난 뒤 읽은 밭을 보니 이번엔 굵은 흙덩이가 겹겹이 쌓여 있었대. 근데 지금 어쨌든 이거는 해결했지. 그리고 보니까 굳은 흙덩이도 또 문제네. 근데 이 굳은 흙덩이는 어떻게 했어 얘들아? 점점 밭의 기간에 나가다 얽혔던 것이 풀어지고 단단한 흙도 부서졌어. 즉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개간이 가능한 상태가 됐지. 개간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야. 그리고 그 상태를 보니까 그 다음 보니까 이 일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일이 있대. 자, 들어보자. 이렇게 밭을 일구는 노래 우리 보게 됐던 거야. 이걸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은 건데 이 깨달음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도 밭이 있다는 거야. 심지어 좋은 밭이 있대. 자, 이 좋은 밭이라는 걸 보고 얘들아 첫 구절쯤에 생각나야 되는데 원래 이 밭은 되게 좋은 밭이었다, 그지? 사람 마음에는 이렇게 좋은 밭이 다 있대. 그래서 그 밭은 바로 측은지심, 수호지심, 서양지심, 십이지심이다. 뜻 몰라도 됩니다. 뭐 알면 알아두면 좋은데 지금 꼭 다 알아야 이게 문제가 풀리진 않아. 그리고 거기에 심는 씨앗이 인의 예지이다. 여기 나오는 씨앗 문제 나올 거야. 나 같이 풀어볼게. 그 밭은 평평하고 험하지 않고 비옥해서 정글이 잘 자란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 땅을 버리지 않았대. 마치 이 밭처럼 이 마음도 그랬다는 거야.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사심이 생겨 일항이 올라오고 욕심이 생겨 좋은 곡식을 해치면 밭이 황폐해지고 나고 자라는 자연의 이치도 멈춘다. 즉 5, 6년 동안 비워두면서 막 잡초가 막 가시덤불이 뒤엉키고 굳은 흙덩이가 생긴 것처럼 사람 마음속에 있는 밭에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하지만 이런 좋은 밭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아. 약간 이 밭이 계속 좋은 밭이었던 것처럼 개간한 후에는 이 좋은 밭도 그런 거라서 안회의 사물. 얘들아 이거 D 부분에 보면은 이 그런 걸 씁니다. 이제 안회나 증자. 과거에 고사를 인용합니다. 안회의 사물을 황소로 섞고 증자의 성격을 쟁기로 삼아 개간하기 어려운 땅을 일구어 마음속에 이러한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사람이 말도 다시 개간하면은 한 번 이어내고 나면은 느긋한 이유가 생겨서 예전같이 좋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밭을 황폐하게 하는 것도 본인이요. 마음의 밭을 황폐하게 하는 것도 자기고 개간하는 것도 자신이니까 자신이 먼저 깨닫고 마음속에 있는 좋은 밭을 잘 가꾸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38번, 3번이야. 1번 볼게. 자연물에 대한 감정은 나타나지. 근데 여기 이입한 게 아니라 감탄하고 있다. 2번 볼게. 나는 불가능한 성향을 가정했나? 아니지. 사람 마음에 좋은 밭을 개간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어.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랬어. 한번 정선자. 가는 나와 달리 서류적 표현을 사용하면 니라셔 그려내리 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서류적 표현을 사용해서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지금 보고 있는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4번. 나는 가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삶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고 있다. 오히려 영탄적 표현은 가에 더 많이 나온다 얘들아. 그리고 5번 선지.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공간에서 느껴지는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음성 상징어는 가가 아니라 나에 드러납니다. 이 개간하는 과정에서 막 우르렁 쾅쾅 이런 거 했었어. 39번. 세상에 대해 가장 적절한 것은 틀린 선지는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39번의 기억은 세상이었어, 세상. 근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었냐면 비바람 부는 속세 세상이었어. 여기 기억이었지, 기억. 가가 말하는 이 세상은 굉장히 속세고 부정적이고 관심 없는 공간이었고, 요 니은에서 씨앗은 이 마음에 좋은 밭에 심는 씨앗이었다, 그지? 그래서 오른손들 한번 볼게. 기억은 화자가 거리를 두려는 세상, 관심이 없고 단절되고 부정적인 공간, 맞지? 니은은 글쓴이가 각각 사람들 자신의 내면에서 이 마음속에 있는 좋은 밭에서 길러내길 바라는 인의 예지인 씨앗인 거지. 5번 정답 5번입니다. 축구는 5번입니다. 40번 A부터 E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정답 선점은 보면 됩니다. 마음이 황폐해지면 사심과 욕심으로 인해 결국 마음의 밭이 사라지게 된다고 했나? 아니지 얘들아. 마음의 밭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밭은 보니까 어디 나오냐면 마지막 문단에 나와. 본질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황폐해지는 거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알겠지 얘들아? 41번 볼게. 우리 보기는 아까 같이 읽었어. 이거 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선지입니다. 볼게 얘들아. 내가 안 하는 이유는 이건 다 적절하게 이치에 맞아서 그런 거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면 되고, 적절한 선지는 기억해둬야 됩니다. 3번 볼게. 가에서 몇 간 초가에서 붉은 치수를 먹고 지내면서. 얘들아 이거는 뭐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지? 안 빛났고 하는 거라 그랬어. 그리고 겨울 가까울까 여름에 가로를 마련하고자 힘썼나? 봐봐, 이거 뭐라 그러냐면 겨울 가도 여름 가로를 입으나 못 입으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이게 지금. 그래서 가난한 환경은 이겨내려는 게 아니라 안 빛나도 하려고 한다. 가난함 속에서도 세속적 욕망을 초탈하여 유유자적하게 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3번입니다. 실무 정답은 3번. 우리 이제 마지막 소설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지네요. 고전 소설입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이 만약 어려웠다면 아마 이 인물 관계를 좀 잡는 게 여러분한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시만요. 보자. 이 인물 관계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보기를 보면은 쌍주 기현은 등장인물의 애정소설을 바탕으로 임금이나 주인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 여성의 절개라는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거지. 이 과정에서 보조인물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보조인물의 사건 전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중심인물의 애정의 세상에 도움을 주거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악인형 인물, 위에 나왔던 뭐 효, 절개, 충성 같은 가치를 훼손하는 악인형 인물을 대립하여 작품의 주제의식을 형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일단 등장인물을 잡아볼게. 자, 일단 우리 첫 부분에 보면은 서공자가 나타납니다. 서공자, 그치? 서공자가 있고 왕공자가 있어. 그래서 보니까 서공자는 되게 좋은 인물인 것 같아, 둘 다. 자, 근데 이 왕공자에겐 누이가 있는데, 얘들아. 너네가 다 읽었으니까 한번 작업보는 거야. 너네가 여기서 그냥 틀렸다면 잘 봐봐. 이 누이가 왕소저인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는 뒤에 가면은 또 왕혜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 이유가 뭐냐면, 이건 우리가 앞으로도 알아두면 좋은 게, 이 소저라는 표현은 이름이 아니라 호칭인데, 양반집
미혼 여성을 소저라고 불렀어. 왕소저, 왕이라는 같은 인물이다. 그리고 왕공자에게는 왕소저라는 누이가 있다라고 잡아두고 가는 거야. 서공자는 부모 생각에 더 간절해졌다. 모친의 행적을 찾고 부친의 소식을 남방이가 자세히 듣고자 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길을 가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 효에 대한 태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왕공자가 말립니다. 형은 다만 공부에 힘써 과거의 극장을 자연할 것이니 어찌 반역정한 방향도 없이 세월 헛되이 보낼 수 있으리오. 그러니까 왕공자가 권유하여 떠나니까 서공자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 이때 서공자가 구슬을 넣은 비단 주머니를 헤어진 것을 보고 석파에게 비단 주머니를 보여주면 똑같이 하나를 서로 지어달라고 하니 석파가 말아요. 그러니까 이 비단 주머니가 해져가지고 이 비단 주머니를 이제 고쳐 석파에게 준 건데, 서공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니까 석파 또한 왕소저에 대한 구슬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놀라면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서공자에게도 구슬이 있고 왕소저도 구슬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 소설의 제목이 애초에 구슬이거든? 쌍주가 두 개의 구슬이란 얘기거든. 그래서 쭉 읽어보면 서공자가 구슬을 내어 보냈어. 누구에게? 석파에게 이 구슬을 보여주니까 이 구슬을 보니 고운빛이 눈부시게 밝았고 웅 글자가 뚜렷하였다. 이나여 구슬을 가지고 안치로 들어가 부인 유씨에게 이 곡절을 구하였다. 이때 부인 유씨는 해란 소저가 점점 나이 들어 장성하는데 구슬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밤낮으로 걱정하였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유부인이지, 유부인은 보니까 유부인은 왕공자의 어머니인 거야, 어머니. 그지? 그러니까 이 유부인의 딸인 왕소저가 나이는 계속 먹는데 이 왕혜란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 구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 석파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 기뻐하며 구슬을 받아보니 웅 글자도 뚜렷이 있었대. 자, 보니까 석파가 보니까 여기에 웅 써있음 한 거야. 석파가 웅 써있으면 이제 유부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유부인에게 이야기를 하니 유부인이 이걸 보고 옳다구나 한 거지. 부인 유씨가 왕공자를 불러 극간하게 이르러, 그냥 왕공자랑 서공자랑 나는 사이잖아, 그지? 왕공자가 구슬을 보고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어찌 이와 같이 신통한 일이 고금에 또 있을까? 뭐 옛날에 지금 이 온 시간대에 다 있을까? 부인 유씨가 마음 지극하여 기뻐하며 말했다. 이 구슬의 자음을 가지고 가서 서공자에게 그 내력을 이루어주고 혼인하기로 정하여 멀지 않은 가까운 장래의 혼인을 행하도록 하라. 빨리빨리 결혼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공자가 자웅의 구슬을 가지고 사항치로 나아가 서공자에게 말한 겁니다. 자, 얘들아, 자웅이 사실 뭐냐면 암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서공자는 수컷이 써있는 어떤 거, 왕공자는 암수에 대한 무언가가 좀 이상한데, 남자 여자와 상징된 구슬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지. 형은 만일 자글자가 쓰인 구슬이 있다면 그것을 정원하려 하느냐? 서공자가 어떠한 곡절인지 모르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공자는 이 둘 다 구슬이 이 아다리가 그 둘의 이 흔적이 맞는 걸 알거든? 서공자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형은 진하게 조롱하지 말라. 소재도 믿었지 않는 일인 줄 알지만 부모님께서 주신 물건이니 버리지 못할 것이라 마음속에 지고 있었도다. 보니까 이 둘 다 이 짝이 맞는 구슬 주인이랑 결혼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는데 서공자는 이걸 그렇게 믿지는 않은 것 같아. 부모님이 주신 걸로 쓰고 다니는 거야. 마침 구슬을 넣은 비단 주머니가 해졌기 때문에 석파에게 붙이더라고 말하였더니 실없는 석파가 널리버 들여 형에게 조롱을 받으미로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석파의 입마가 찌끄렸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왕공자가 구슬 자웅을 내어놓고 말했다.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 누이 동생이 있는데 왕소저 왕혜란이지. 나이가 15살이로다. 누이 동생이 태어날 때 꿈꾼 이야기가 이상하였지만 자우 쓰인 구슬을 얻었다. 얘는 웅 써있었고 얘는 자 써있다. 지금 자웅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웅글자가 쓰인 구슬을 가지고 있는 일을 찾느라 정원하지 못하였도다. 그랬는데 누가 형에게 이 구슬이 있을 줄 생각했으리야. 누이 동생이 비록 배운 것은 없으나 사람됨이 영민하고 지혜로워 군자의 아내는 감당할 것이니 형은 쾌히 허락하라. 서공자도 또한 신기하게 여기며 고마워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서공자는 이 스토리를 몰랐어. 서공자는 이 스토리를 몰랐는데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아다리가 맞다 이거야.
이게 이상하다 이거지. 근데 지금 이거 보이는 요거는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자, A 보자. 형의 은혜를 여러 해 입었고 또 아름다운 승려를 용렬하고 어리석은 배우자 중에 진나라와 진나라의 왕실이 혼인을 맺고 있는 한자가 살아내는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낸 것처럼 아주 가까운 정의를 맺고자 하니 어찌 사양하리오만. 자, 봐봐. 왕공자가 서공자에게 혼인 보고했는데, 자, 그러니까 소재는 이 세상의 죄인이다. 그냥 부모님 소식을 모르거든. 부모의 생사를 모르는데 다만 혼인을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리요. 여기서도 효심이 늘어난다. 구슬은 소재 또한 부모님이 받은 것이라 신기하거나 부모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혼인하려는 마음을 주지 않으니 형은 다시 이 말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할 때까지 노노 부모 소식 선 한 거야. 부모님 소식 모르면 결혼 안 할 거임 하니까 왕공자가 말한다. 형의 말은 사리에 맞지 않도다. 자친의 소식은 모르니 실로 사람의 자식으로서 뼈가 사무치기 교통스러운 일이나 형이 장가를 들이지 않으면 조상 대대의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서두로 장가를 든 후에 부모 소식을 알아보자. 그러면 조상에게 죄인이 되는 것도 면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중간 부분에 보니까 서공자 왕공자가 이 얘기 한 다음에 왕공자는 과거에 합격하고 천자의 허락으로 서공자와 왕소저가 결국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서공자는 남반으로 출장을 가고, 근데 그 와중에 이 제왕이 이 왕혜란이를 흠모해. 이 왕혜란을 갖고 싶어하는 거야. 그 납치하려 합니다. 차설 제왕은 무례배를 보내 왕씨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 왕씨 납치 사건을 이제 무례배를 시킨 거야. 후원 기쁜 별장에 데리고서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저를 보았다. 지난번 여사 옷으로 갈아입고 유명 석상에 집에 가서 보았던 왕소저가 아니니 크게 놀라 보였다. 근데 이게 왕소저가 아니야. 그러니까 왕소저 납치를 무례배한테 시켰는데, 너는 얘들아 파란색으로 볼게. 무례배한테 왕소저 납치를 제왕이 시켰거든. 해와한 거야. 그래서 납치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왕소저가 아니야. 보니까 그냥 누구이뇨? 물어보니까 월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야. 제왕을 보니 분한무함의 격렬이 일어나 이 칼을 두 조각 내고 싶지만 억지로 참으며 큰 소리를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월향이 납치되어 온 거야. 나는 서원수의 부인의 시비 월향이요, 왕소저의 수발을 드는 친구였던 거지. 우리 부인은 비록 여자이시나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귀신 같다고 환관이 친이와 상대 종들에게 술 먹이는 것을 보고 그날 밤 병고가 있을 줄 짐작하시고 나를 대신 있게 한 뒤에 부인의 몸을 피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측샷 하고 월향이가 잡혀온 거야. 제왕은 당당한 만승창자의 금지오겹이요. 그러니까 천자의 아들인가 봐. 천성군왕인건을 어찌 차마 이같이 어질지 못하고 어렵지 않은 일을 자행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자를 납치하려고 하냐. 일반 백성의 범상한 여자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납치해도 안 되는데 군부의 명을 꾸며 만들고 부축한 마음으로 과연 조선의 경상가 부인, 이 조선의 경상가 부인 누구야? 지금 서공되는 장군으로 일하고 있는 애 부인을 납치하려고 해도 되냐? 심지어 대낮에 도적질을 하려 했으니 어찌 처벌했겠냐? 죄는 개인의 사사로운 사정으로 가주는 법이 없나니. 옛날 부사까지에게 진나라 상하간 태자가 법을 범하자 그 스승까지 처벌했나니 재앙이 어떻게 몸을 보존하려 하냐?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분 감기해서 이 기운으로 몰아친 거야. 그러니까 제왕이 지금 화가 났어. 이 왕소저가 납치가 됐어야 되는데 애원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잖아. 그래서 월향을 꾸짖으면 크게 화를 내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노에게 명해서 월향을 잡아 죽이고자 죽여라 했는데 월향이 할 때 조금 더 혼내잖아. 나는 주인을 위해 죽으려 하나니 빨리 죽어서서 이 주인을 향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충성심도 유교적 가치였죠. 32번에 5번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부인 유씨는 서공자가 과거에 합격하는 대로 아니하니 멀지 않은 장래에 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43번 볼게. 적절한 것은, 자, A는 서공자의 말이었고 B는 월향의 말이었어요. A에서는 상대가 하는 은혜를 고마워하며 상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나? 아니지. 혼인 못한다라고 거절하고 있죠. 2번 B에서는 상대분의 신분을 언급하며 제왕인 걸 언급하며
상대 지위에 맞지 않는 비도덕적인 행동. 제왕이 돼서 어떻게 부인을 납치하려고 할 수 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B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의 이유를 물으며 상대의 행동을 보면 자신이 입게 될 피해? 아니죠. 자신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A와 B에서는 모두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둘 다 아닙니다. A와 B 모두 고사를 인용했어, 그지? 이것도 고사 인용했고 B에서도 원랭이 고사를 인용했었지. A에게 상대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어, 그지? 이거 진나라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고 했는데 B에서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 아니지. B에서는 상대에게 경고하고 있어. 원량이 진나라 천자의 뭐 상향의 고사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있지.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자웅의 구술과 관련된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이야. 나머지 선지는 꼭 기억해두면 좋고. 3번 서공자가 자신의 정을 상대로 왕혜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려면, 그러니까 정을 상대로 왕혜란이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게 확실한 거 아닌가? 이다가 이 구슬을 봤을 때 확신한 거야? 아니면 서공자는 애초에 이 스토리 자체를 믿지 않았어. 후자잖아. 믿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확신한 게 아니라 이 왕혜란의 정체, 이 왕설주의 정체, 그리고 이 구슬에 담긴 이야기들을 딱히 믿고 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정답은 4번. 45번엔 3번이야. 적절하지 않은 선지만 한번 볼게. 왕강자가 서둘러 장가를 들어 조상에게 죄인이 되는 것을 면하려고 하는 건 이것도 보편적 가치지. 그래서 보조인물의 보편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는가? 아니지. 왕공자는 보편적 가치에 맞춰서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빨리 혼인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효의 측면에 얘도 효의 측면에 둘 다 효와 관련된 거에서 부딪히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왕공자가 뭔가 효에 벗어난,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야. 나머지 선지는 너무 적절한 선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모의고사 문학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중간의 부분은 조금 소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고요. 보게 될 친구들은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